다음은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죠. 직원도 8명 정도 되고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미팅이 잘 성사되어 하루에 2천만 원을 벌었죠. 영업이 성공했을 때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장인어른과 같이 사업 중인데 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사업 중입니다. 어제는 한 영업사원이 성과금을 달라고 불평을 해대서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가 판매를 성사시키는 것이 오로지 자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 하지만 그건 오산이야. 우리 회사의 자본이 너를 뒷받침하고 있고 잠재 고객 리스트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네가 과연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사장님,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번 판매권은 정말 힘들었다고요. 저는 버릇없게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닐세. 잘 생각해보라고. 너만 보너스를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사기가 바닥난 채로 파산하겠지. 차별 대우는 할 수 없네. 모두가 공평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자네도 알고 있지? 자네가 누리고 있는 기회를 대신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똑똑한 청년이 널리고 널렸다고.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니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저도 이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도 별로 만족하지 않지만 출근 전, 퇴근 후 가정에 돌아가도 이 기분은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숲속 같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기쁨보다는 우울이 더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모든 게 못마땅하고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싱클레어 루이스의 장편소설 베빗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업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불안과 불행에 대한 자화상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행을 떠올렸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삶의 모습과 방향이 매우 비슷해져 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자신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달려가는 것이죠. 모두가 빠르게 달려 결승점에 도착해야 하는 시대.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리면 뒤처진다는 압박감에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려 애씁니다. 그 중에는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죠. 목표에 도달한 사람도 정작 자신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신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안전지향적이라서요? 아니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자기가 가는 길이 혼자라면 분명 외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처럼 보이는 삶도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오답처럼 보이는 길도 오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을 평온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른 채 달리는 것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영국의 정치인이자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나갈 자유를 의미합니다. 밀은 설령 남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통을 겪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것이 타인의 기대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밀은 적당한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는 그가 추구하는 길이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 시대 1859년에도 사회는 이미 개인에게 성공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었죠. 그의 자유론에서도 이 같은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이 드러납니다. 비록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도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 존재했죠. 밀은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서 사고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양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의견뿐 아니라 행동 양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이상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방식 역시 다양하게 실험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이 자유롭게 꽃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시도해보고 싶은 삶의 양식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스스로 증명해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자유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와 댓글까지 모두 고맙습니다.